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의 모든 것을 전해드리는 건강플러스. 저는 여러분의 건강 가이드 MC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혈액암의 한 종류인 소포 림프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종양내과 조형우 교수님 그리고 형재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종양내과 조형우입니다. 오늘도 림프종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양내과 형재원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교수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소포 림프종, 이름도 정말 생소한 질환인데요. 소포 림프종은 무엇인지, 꼭 치료가 필요한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셨을 모든 질문들 오늘 제가 몽땅 준비해왔으니까요. 확실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교수님, 먼저 소포 림프종이라 무엇일까요? 네, 소포 림프종은 비호직긴 림프종의 한 유형입니다. 림프종은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아주 다양한 I형이 있는데요. 약 10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은 아주 빠르게 진행하는 타입인 고등급군과 천천히 진행하는 타입인 저등급군이 있는데, 소포 림프종은 비교적 천천히 진행하는 저등급군 림프종에 속합니다. 서양에서는 전체 림프종 중 20에서 30% 정도를 차지하는 두 번째로 흔한 I형이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비교적 드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오늘 주제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이 저등급 림프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알고 있는데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가요? 소포 림프종은 등급을 1, 2, 3등급으로 나눌 수 있고 3등급은 또다시 3A와 3B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2, 3A 등급의 경우 병기, 병변의 크기와 위치, 그리고 환자분의 증상을 고려하여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증상이 없으면서 질병 범위가 작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 없이 경과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반면 3B 등급의 경우에는 질병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서 1등급, 2등급, 3A 등급과는 달리 고등급군에 속하며 치료는 고등급군 림프종인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1, 2, 3등급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어떻게 다르게 이루어질까요? 국소병기로 병변이 한 부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병변이 여러 부위를 침범한 진행병기의 경우에는 만약 환자가 증상이 없고 질병 범위가 작다면 치료 없이 주의 깊게 경과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을 바로 항암 치료한 것과 항암 치료하지 않았을 때 생존율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에 약 4에서 5% 정도 되는 환자분들은 저절로 병이 좋아진다고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증상이 있거나 질병의 골수 침범으로 인하여서 혈액세포수가 감소되어 있거나 병변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자세한 치료 과정도 궁금한데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항암 치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두 가지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표적 치료제인 리툭시맙이라고 하는 주사 치료제가 되는데, 이것은 비세포 림프종 세포의 표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CD20이라고 하는 항원에 대한 표적 치료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항암제라고 하면 아는 일반적인 세포독성 항암제가 되겠는데요. 벤다무스틴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항암제는 우리 몸 세포 속에 있는 DNA의 분열 과정을 방해해가지고 빠르게 증식하는 림프종 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주사는 4주 간격으로 이틀 동안 주사를 하게 되고요. 첫째 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리툭시맙이라고 하는 표적 치료와 벤다무스틴이라고 하는 일반 항암제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주사가 필요하고, 둘째 날에는 벤다무스틴이라고 하는 일반 항암제만 들어가서 1시간 정도 투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툭시맙의 경우에는 1차 치료 때 큰 부작용이 없다면은 2차부터는 정맥 주사가 아닌 피하 주사로 투여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투약 시간이 5분으로 단축되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 항암 치료는 일정과 횟수가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치료나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 벤다무스틴과 리툭시맙 병용요법은 4주 주기로 총 6번을 치료하게 됩니다. 주기가 4주마다 돌아갈 때마다 이틀 방문을 연속으로 이제 병원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치료는 일반적으로 입원을 해서 하진 않고 외래에서 통원 치료로 하게 되는데 환자 상태에 따라서 입원을 해서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6주기의 벤다무스틴과 리툭시맙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나서 총 2년간 2개월 간격으로 리툭시맙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유지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유지요법의 경우 질병 무진행 생존율을 개선시켜주긴 하지만 전체 생존율을 개선시켜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벤다무스틴과 리툭시맙 치료를 6주기 완료하고 완전관해, 즉 펫 검사에서 질병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리툭시맙을 장기간 투여했을 때는 면역 억제로 인해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완전 관해를 획득한 환자들에게 이러한 리툭시맙의 유지요법은 저희 기관에서는 권고하지는 않고 있는데 치료하시는 주치의 결정이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같이 논의하셔서 결정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 치료 과정에서 반응 평가와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치료 중간에 보통의 경우에는 3주기 치료 이후에 평가를 한번 하게 되고 치료가 종료된 시점에서 한 번 더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약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CT를 촬영하면서 환자분을 추적 관찰하는데요. 환자분의 상태가 괜찮고 그리고 영상검사 결과가 괜찮으면은 이 간격을 1년 또는 길게는 2년 정도로 늘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포 림프종은 1년에 1에서 2% 정도 고등급군의 림프종으로 변형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은 영상검사 사이사이에 혹시라도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만져지고 그 크기가 빠르게 증가한다고 하면은 다음 영상검사를 기다리지 마시고 반드시 빨리 진료를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소포 림프종의 치료의 성공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완치도 가능할까요, 교수님? 아쉽지만 소포 림프종은 아직까지 완치를 시킬 수 없는 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치료 이후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질병 없이 지낼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벤다무스틴 리툭시맙 치료를 하게 되면은 5년 동안 질병이 없이 지내는 환자가 약 70% 정도가 됩니다. 이 소포 림프종은 저희가 추적 관찰하다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종양의 크기가 커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주의 깊게 경과를 관찰하면서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행히 최근에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많은 신약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고 실제로 임상으로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은 성적이 기대가 됩니다. 네, 교수님, 아무래도 우리 환자분들께서는 이 항암 치료에 따른 부작용도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치료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감염인데요. 주로 항암제 투약하고 나서 1에서 2주일 되는 시점에 우리 몸의 백혈구를 포함한 면역 수치가 가장 떨어지게 되고 이때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치료의 주기가 누적되면서 또는 치료 종료 후에도 수개월 동안 면역 수치가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환자분들에게 마스크 잘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독감 접종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맞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중에는 저희가 예방적인 항균제를 드리고 있고 B형 간염 보균자인 환자분들이나 또는 B형 간염의 흔적이 있는 이전에 알았었던 흔적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B형 간염 예방약을 드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오심, 구토와 같은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방적인 약물을 투약을 함으로써 예방이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다행인 것은 탈모는 거의 없습니다. 이 약을 사용했을 때. 또 이제 면역 수치가 떨어져 있을 때 구내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 저희가 가글을 처방해드리거나 구간청결을 잘 지키도록 말씀을 드리고 변비나 설사와 같은 위장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도 약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항암제는 그 불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혼인 남성, 여성 또는 자녀 계획이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산부인과 진료를 꼭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가지고 있는 독성도 좀 다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은 일반적인 독성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리툭시맙은 첫 주입 시에 과민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열, 발진, 가려움증 등인데요. 심한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져서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민 반응은 두 번째 주기부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환자분께서 과민 반응을 아주 심하게 경험한 경우에는 그 다음 주기에 탈감작 요법을 함으로써 항암 치료를 좀 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벤다무스틴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림프구 감소증, 호중구 감소증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약으로서 환자분께서 실제로 이 벤다무스틴 리툭시맙을 하면서 일반적인 다른 항암제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본인의 몸은 괜찮은데 실제로 면역 수치는 굉장히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하셔야 되고 마스크 꼭 잘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소포 림프종은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발했을 때는 어떤 치료 과정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소포림프종이 재발한 경우에는 2차 치료제로 리툭시맙과 레날리도마이드라고 하는 경구항암제를 병용하는 그런 요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치료 종료 후 2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저등급군 림프종과는 예후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여러 가지 감염이나 이런 합병증의 위험이 제법 높은 치료로 되어 있어서 주치의 선생님의 결정에 따라서 신중하게 치료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신약들이 나오면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면역 항암제들이 소포림프종에서 허가가 되면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중항체 치료제인 머소네투즈맙, 상품명으로는 룬수미어라고 알려져 있는 약이 현재 허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약은 B세포 림프종의 세포 표면에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CD20이라고 하는 이 항원과 우리 몸에 있는 T세포, 실제 항암작용을 하게 되는 면역세포를 같이 가까이 붙여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치료약제가 되겠고 실제 다국적 임상시험 결과를 보았을 때 2년 이내에 재발했던 환자분들에게서도 이 약제를 사용했을 때 60%에 가까운 환자에서 완전 관해를 보여주는 아주 고무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국내에 승인된 면역치료제는 킴리아라고 상품명으로 알려진 카티세포 치료가 되겠는데요. 이 카티세포 치료제는 세포치료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T세포라고 하는 항종양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그런 특수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이 면역세포들을 헌혈과 같은 과정의 일종인 백혈구 채집술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몸의 혈액에서 채취를 하고 이 세포들의 림프종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또 하나의 항원인 CD19라고 하는 항원을 공격할 수 있도록 유도탄과 같은 무기를 붙여서 특수부대 T세포로 만들어준 후에 그것을 다시 우리 몸에 주입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거치게 되면은 다국적 임상시험 결과를 보았을 때 2년 이내에 재발한 아주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소포림프종 환자들에게서도 60%에 가까운 완전 관해율을 보이는 아주 고무적인 그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아무래도 또 환자분들의 일상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운동이라든지 식습관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일단 치료 중에 운동의 경우에는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권장이 될 것 같고요. 피해야 할 음식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날 음식들, 회나 육회 같은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당연히 술과 담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항암제들과 함께 사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에 따라서 간이나 콩팥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치료를 받는 중에는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신 교수님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소포 림프종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이젠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정확한 정보로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겠죠? 네, 질환에 대한 이해가 곧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특히 환자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도 오늘의 내용을 잘 익히셔서 치료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건강플러스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